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양식 자동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리미엄 회원을 기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보시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엑셀 강의라고 제가 타이틀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평상시는 일반 함수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회사에 특별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if 함수를 이제 부러뜨리실 겁니다. if 함수하고 sumifs 함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vlookup이나 xlookup 함수 같은 거를 이제 세 가지는 완벽하게 아셔야지만 그 양식 자동화를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식 자동화를 위해서 일반 함수는 어떤 양식은 제 생각은 4차 산업에서 불필요한 유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회사에 양식을 요구하는 586 세대가 있죠. 저를 포함해서. 이 세대가 의사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으로 보고하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서는 이 586 세대들, 의사결정하는 이 586 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사고방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세대들을 좀 교육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유용한 어떤 지구적인 대한민국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너지들이죠. 그래서 먼저 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 피벗 테이블 형태로 가져옵니다. 먼저 무조건 외부 데이터 불러오고 파워 피벗 테이블 형태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파워 쿼리, 파워 피벗 다 쓰는 거네요. 그 다음에 파워 피벗 테이블 형태에서 이프문이나 서밋패스는 X로거 혹은 V로거 사용 양식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똑같은 내용들인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든 것을 이제 디스플레이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프문 먼저 해보면 이프문은 여러분들 꼭 부러뜨리셔야 돼요. 완전히 부러뜨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 생각 안 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함수의 법칙은 이꼴을 치고 이건 이꼴을 친다는 건 대입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일반 예죠. 네, 그 중에 if 함수는 조건, 조건은 조건 컴마 참 컴마 거짓 그 가로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 조건은 A가 B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이 네 가지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같지 않다 이게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요. 거짓일 때는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 그래서 여기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왔을 때는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원하지 않는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조건이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결과값이 한 열에 요 한 열에 결과값이 합격과 불합격 두 가지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합격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불합격이 되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내가 이 품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한행을 기준으로 즉 여기 김민수 씨만 딱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행에서 봤을 때 여기 88점이라는 거는 80점 이상이니까 합격이죠.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꼴 치고 합격하고 양쪽에 쌍따옴표 올리고 왜 엑셀은 숫자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가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꼭 양쪽에다 올려줘야 돼요. 감싸줘야 됩니다. 이꼴 있을 때는. 그래서 다 합격이에요. 합격 치고 나서 우리가 검증을 하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75점이 나와요. 그래서 75점, 이게 합격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열에는 합격이 아닌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합격이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조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뭐보다 클 때? 8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학 점수가 아니라 좌표로 찍었죠. 여기.
좌표를 찍어서 B의 투셀이 80보다 크다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양쪽에 쌍따옴표 올린 건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사고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품문을 쓰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결과를 보고 이 품문을 생각해내라. 예, 그러면 이 품문이 내 몸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어떤 뭐 그 롤리 함수 A가 B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잡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왔을 때 한열에 두 가지가 나왔을 때 결과값이 그러면 이거는 이 품문을 쓰면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판매 현황입니다. 판매 현황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 제품명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판매량하고 하반기 판매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총 판매량이라는 게 여기 옆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생산관리 팀장이고요. 영업 관리하고 이제 생판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생판 회의를 하는데 25일 날 생판 회의 하기 전에 영업은요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단체 게임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실적 내면 깨지진 않아요. 근데 생산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벽돌 쌀 때도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다 있어야 돼요. 자재 있어야죠. 설비 준비돼야죠. 사람 준비돼야죠. 또 시간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쪽에서 영업 쪽에다가 전략 제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이거 야 이런 거 불필요하니까 이거 원자재를 터키로 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 생산하고 나면 또 원자재가 남는다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제품은 이미 그 감소하고 있는 제품을 왜 팔려 그러냐 이건 또 그 게임 체인지 하는데도 그 라인 체인지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로스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업의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 자료를 보고 첫 번째 평가 1이 평가 1이 먼저 크게 보겠습니다. 총 판매량이 1000 이상이면 우수해요. 그리고 평가 2가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크냐 아니냐 이렇게. 그 다음에 평가 3이 400 이상이면 우수고 두 개죠. 상반기가 400 이상, 하반기가 400 이상일 때 우수 제품이에요. 평가 4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우수 제품일 때 그럴 때 그 조건 세 가지에 따라서 내가 만족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략 제품이다 아니다를 보는 거죠. 사실은 이 로직 만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 ERP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여시고 우리 회사에 ERP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ERP의 주소 아이디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셔야 됩니다. 주소 아셔야 되겠고 주소는 115.68.116.117 콤마 하나하나 둘둘 그 다음에 ID 주소 ID 그래서 ID는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YONG23 샵이 4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 폴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있는지 폴더가 그러니까 방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더 이 폴더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 폴더는 education 대문자로 education이야 이런 폴더에 아까 영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여시고요. 시트를 여시고 여기다가 하나 써주세요. 뭐냐면 if라고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if. 여기는 제가 계정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계정.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넘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이 계정은 제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품은 이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엑셀 저는 크라우드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맨 앞에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 2016 버전에서는 바로 밑에 새 쿼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데이터 여기 가져오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거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는 일반 쿼리예요. 그건 버리시면 돼요. 그건 안 쓸 거고. 요새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SQL 서버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SQL 서버. 얘를 클릭하고 네, 클릭하고 나면 이제 서버를 물어봐요. 얘가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115.68.116.117 그리고 코마 하나하나 둘둘 그리고 밑에 데이터베이스는 education 네, 대문자로 education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봐요. 자, 제가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 저를 기타 원본에 데이터 원본 설정을 제가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미 들어가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얘는 좀 지워줘야 돼요. 권한 지우기. 네, 그리고 권한 지워줬고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SQL 서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똑같이 115.68.116.117 그리고 콤마 하나하나 둘둘 그리고 education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물어봐요.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얘를 클릭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유저 암호는 YONG 23 샵이 하나 둘셋 4개 이렇게 해서 됐고 연결 누르게 되면 이제 얘가 암호화 지원해서 연결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 확인 누르시면 얘가 이제 크라우드 공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5.68.117. 이런 주소에 education이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니까 네가 볼 수 있는 계정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라고 나온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뭐죠? 머리에 띠 두르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얘가 표 설정화돼 있구나. 그렇죠? 테이블 이름하고 머리글로 지금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기본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엑셀을 하던 ERP 서버를 건들던 개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개념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교육 언더바 보면 필수 함수, if 함수, 기초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항목 선택도 있네요. 자, 선택해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교육 언더바, 필수 함수, 그 다음에 언더바, if 함수, 기초편이란 이 테이블을 내가 선택을 해서 선택했죠? 그리고 옆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 변환으로 가서 파워 쿼리 창을 띄운 다음에요. 우리가 조작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1, 2, 3, ABC, 1, 2, 3. 이게 ABC 1, 2, 3으로 되어 있는 거, 혼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근데 테이블 이름이 너무 얘는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우시고 영업 하나, 영업 관리라고 할까요? 영업 관리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이제 ERP 서버에 있는 테이블 이름이 뭐든 관계없이 나한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또 더블 클릭해서 코드도 지우고 영문으로 한번 이렇게 코드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전산에 있는 머리글도 내가 파워쿼리에서 바꿔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고 여기 앞에 가시면 파일에 가시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가 있습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꼭 클릭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물어봐요. 표로 가져올래? 연결하기만 할래? 이렇게. 저는 피벗 테이블까지 이렇게 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고 표로 가져오겠습니다. 표로. 예, 왜 일반 함수 쓰려면 이렇게 쓰고 피벗 테이블로 가져왔을 때는 이제 닥스 함수를 쓸 때 if문을 쓰는 거예요. 그건 if문이 피벗 테이블에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함수를 쓸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모델의 추가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 여기죠. A1 셀이죠. 여기를 제가 클릭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가져오겠다.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아니 저기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이 쭉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저게 나오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쿼리 및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또 나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우세요. 어딘가에는 다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뭐 할 거냐? 평가 1을 할 거예요. 평가 1. 그래서 내가 이제 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얘가 총 판매량이 1000보다 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미흡,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뒤에 투셀을 클릭하고 있으니까 이 행 하나만 보세요. 이 행 하나만 쭉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얘는 먼저 100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이꼴치입니다. 이꼴치면 이제 수식이 먹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꼴치고 먼저 얘는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쌍따옴표 올리시고 이 꼴 안에 문자가 들어가면 쌍따옴표 올리라 그랬죠. 미흡이에요. 이렇게 쌍따옴표 올려서 이 안에 이 꼴 안에 방정식 수식 안에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문자로 처리 좀 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엔터 치면 다 미흡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행에 와 보니까 얘가 1000이에요. 미흡이 아니네. 이 쭉 가다 보니까 또 여기 보면 미흡이 아닌 게 있네. 그러면 2열에 결과값이 미흡과 미흡이 아닌 걸로 나눠질 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눠지겠죠. 그 if문이라는 거. 이 if문 쓰면 해결되겠네. 이렇게 알아야지만 if문이 내 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우게 되면 평생을 가도 그게 자기 몸에 달라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 한 열에 결과값이 두 개가 올 때, 두 개 이상이 올 때,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올 때. 자, 그럼 앞에다가 요거는 그대로 내비둬 두시고요. if는 쓰겠습니다. if하고 가로 열고. 그리고 좌표를 써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머리글을 쓰시면 돼요. 여기 머리글. 예, 머리글을 쓰는데 일단 디귿자가로 여시면 이렇게 머리글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크라우드 버전은 여기 이 골뱅이를 넣어줘야 돼요. 골뱅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 2016 버전은 골뱅이를 안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머리글 불러오면 되고요. 이 골뱅이의 의미가 뭐냐? 각각의 셀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쭉 가시면 뭐가 있느냐? 총 판매량 더블 클릭. 네, 그리고 디귿자가로 다서 마감하고. 그러면 총 판매량이라는 게 뭐보다 크다? 미흡이 되려면 작다. 뭐보다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면 조건이 끝나겠죠. 그렇죠. 이 골뱅이라는 건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게 이제 2016 버전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크라우드 버전에 작년서부터 적용이 됐어요. 예, 그 전에 크라우드도 그냥 디귿자가로 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요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머리글 불러오셔도 되고. 자, 그리고 미흡 다음에 컴마. 예, 그러면 1000보다 크면 어떻게 하냐? 우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우수와 미흡으로 갈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우수고 우수고 두 개 갈라졌죠. 오케이. 평가 1은 끝났고요. 평가 2. 평가 2. 이번에 평가 2는 뭐냐면 얘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증가냐 감소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 여기에는 증가냐 감소냐 두 가지가 오기 때문에 if문 쓰면 돼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행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꼴치고 얘는 감소죠. 맞죠? 떨어졌죠. 예. 얘는 쌍따옴표 올리시고 감소. 쌍따옴표 올리시고 다 감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얘도 감소 맞아요. 근데 이거 뭐지? 증가네? 감소가 아니네. 얘도 감소가 아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if문 쓰면 되구나. 한열의 감소와 감소가 아닌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소가 뭔지만 찾아주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if하고 가로 열고
자, 디귿자가로 여시고, 예, 그리고 여기 상반기 판매량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행 있죠? 요걸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 판매량, 그리고 디귿자가로 열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얘가 상반기 판매량이 작을 때죠. 작다. 아, 자, 상반기 판매량이 클 때죠. 뭐보다? 자, 디귿자가로 여시고, 이행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 더블 클릭, 그리고 디귿자가로 닫고. 예, 그러면 뭐와 뭐가 비교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끝난 거예요. 그럼 컴마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상반기가 큰 거예요. 하반기보다. 이쪽은 얘는 셀이죠. 셀. 예, 그러면 감소해요. 그렇죠? 그리고 컴마. 아,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죠? 예, 증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만약에 스테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몇 개로 가능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중첩 이품을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이품을 또 때리면 돼요. 이거 지우시고 또 때리시면 돼요. 중첩 이품을 그럽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그 증가와 감소로 되어 있죠. 자, 평가 3번. 평가 3번을 이제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인데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그러니까 막 상반기도 400 이상, 하반기도 40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도 400 이상, 하반기도 400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2개죠. 상반기 이꼴 400, 그다음에 하반기 이꼴 400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3의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심화 학습을 좀 하실 거예요. 뭐냐면 성적 자동 파악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던가 그런 걸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꼴 치고 일단 얘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if하고 가로 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2개가 다 넘으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블랭크로 처리할 겁니다. 우수와 블랭크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얘는 end로 묶어줘야 돼요. 2개 다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디귿자 가로 여시고 이행 누르시고, 예, 그리고 상반기 판매량 그리고 디귿자 가로 닫고. 그러면 얘가 크다 400 이렇게 되고 컴마 찍으면 조건이 하나 끝난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디귿자가로 또 여시고 이행 클릭하고 하반기 판매량 더블 클릭. 예, 그리고 디귿자가로 닫고 그리고 일반 가로를 닫으면 엔드문이 끝나는 거예요. 엔드문이 제가 하나 잘못했네요. 얘가 크다 4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컴마 찍으면 엔드문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요 조건 2개 맞으면 우수. 쌍따옴표 넣으시고 우수. 그리고 콤마.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거나 2개 다 안 맞으면 블랭크.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2번 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블랭크라고 이렇게 여기는 저기 지원이 아직 안 되네요. 쌍따옴표를 연속으로 2번 쳐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얘가 400이 넘는지 해서 우수와 우수가 아닌 걸로. 예. 여기 엔드 대신에 OR이 있겠죠. 예. 둘 중에 하나. 2개 다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400이 넘어가면 우수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우수와 우수가 아닌 걸로 나눠졌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여기다가 전략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 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 제품 여부. 얘를 잡으려고 로직을 이제 세운 거예요. 얘를 잡아내려고. 그래서 전략 제품은 뭐냐? 첫 번째 평가 1이 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3이 증가해야 돼요. 그다음 평가 4가 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3개죠.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만약 가로 열고 네, end하고 가로 열고 네, 첫 번째 뭐냐? 자 디귿자 가로 여시고 자 이행 더블 클릭 평가 1 더블 클릭 네, 그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셀을 의미한다 그랬죠. 앞에 골뱅이가 붙으면 골뱅이를 빼면은 머리글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평가 1이 같다 뭐하고 우수와 됐죠? 예, 그리고 콤마 그러면 조건이 하나 끝난 거예요. 이 조건이 어떤 게 뭐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아까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디귿자가를 여시고 이행 누르시고 그다음 평가 2 더블 클릭 디귿자가를 이꼴 쌍따옴표 누르시고 얘는 증가 그리고 콤마 그리고 디귿자가를 여시고 이행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행 클릭하시고 이제 평가 3이 우수일 때 평가 3 더블 클릭 그리고
가로 닫고 이꼴 치고 평커 3이 우수일 때. 그리고 일반 가로를 닫으면 이제 엔드문이 끝난 거예요.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게 이제 조건문이 끝나는 상황이죠. 엔드문이 끝나면 조건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3개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10개가 될 거예요. 조건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마. 이 조건에 맞으면 전략 제품이라고 써라. 그렇지 않으면 쌍따옴표 두 번. 그래서 블랭크 처리해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뭐 몇천 개라도 관계없이 이렇게 로직화해주면 이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품은 꼭 부러뜨리셔야 됩니다. 자, 엔터 치면 이제 전략 제품은 딱 하나 나와요.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조건부 서식. 그래서 내가 조건부 서식을 하나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F2열 클릭하고 여기 홈에 가시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위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가 뭡니까? 이프문이에요. 그래서 이프문을 아실 때 유사한 것까지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클릭해서 여기서 보시면 세로 막대형에서 이게 다 조건부들이에요. 이렇게 어느 게 큰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거 넣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요거에 맞춰서 어느 게 큰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지열을 제가 한번 또 클릭해 볼게요. 여기 때는 우수일 때만 빨간색을 또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고 얘는 맨 밑에 가시면 세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지 마시고 규칙 관리를 이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규칙 관리 안에 세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지열 안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규칙 관리 클릭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으니까 세규칙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이것만. 그리고 밑에 수식을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꼴. 이꼴은 뭐라 그랬죠? 지열에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지열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열 단위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의 범위를 잡았을 때는 스타트하는 셀을 기점으로 잡아주면 돼요. 얘는 G의 원셀이 스타트가 돼요. 그럼 얘가 G의 2셀, G의 3셀 이렇게 자꾸 내려가요. 밑으로 쭉쭉쭉.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으로 잡아줄 때는 무조건 스타트하는 셀을 기본으로 잡아라. 그래서 G의 원셀을 기준으로 얘가 같은지를 확인해라. 이꼴 뭐로? 우수인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이꼴은 대입하라는 의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G의 원셀에서도 우수는 얘가 조건물이죠. 같은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꼴과 뒤에 있는 이꼴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거를 놓고 보면은 이 머리 좋으신 분이거나 이렇게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꼴, 지혜원, 이꼴.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분해를 해보면, 아, 이게 지열에다가 대입하라는 의미고, 근데 그 지열은 여러 셀이 있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열을 먼저 기준으로 지의 원셀을 기준으로 우순지를 봐라. 그 다음에 또 얘가 우순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의 투셀로 또 내려가서 우순지 이렇게 하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하는 셀을 기점으로 해라. 서식 가서 클릭해서 그러면서 여기 글꼴에 가면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해라. 그리고 붉게 해라.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고 확인 누르고 적용을 누르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1번이라고 하나 넣고 A라는 제품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 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품 코드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700개를 팔고요. 하반기에 800개를 팔았어요. 예, 그러면 얘가 1,500개가 되겠죠. 예,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자동으로 여기서부터는 자동으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열 단위로 놓고 프로그램 구조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쭉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30분 가까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데이터 새로 고치면 방금 내가 조작질했던 이 12행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데이터 가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없어지죠? 왜? 데이터베이스에는 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크라우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원본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라우드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 컴퓨터에서만 관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예 로 데이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름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서로. 예, 근데 이렇게 에, 데이터 원본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회기를 또 하고 어떤 로스트 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상관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름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사례 연구를 할 건데요. 생산 현장의 성적 자동 판정 프로그램을 이제 그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할 거예요.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뭘 할 거냐? 이제 그다음에 구매 일보를 또 만드는 작업을 이품을 통해서 또 한번 해보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사례 연구를 이품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